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도 그래픽카드 수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수리야 여러 번 보여드렸고, 근데 제가 또 촬영을 한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70이죠. 1070 그래픽이고요. 메모리는 8기가짜리입니다. MSI에서 출시된 그래픽카드인데, 어, 뭐 수리를 올해도 많이 해주시고 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신데 뭐 저희 업체에서 100%다 수리되진 않죠. 수리되진 않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구로 구매하신 것도 아닌가 봐요. 직구로 구매하신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서 국내에서 이제 구매를 하신 건데 이렇게 뭐 조립 과정에 청소 과정이라고 하셨나?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콘덴사죠. SMD 표면 실장형 콘덴사인데요. 그리고 얘는 아마 요 LED 그래픽카드 주변으로 들어오는 이제 LED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다 떨어졌죠. 떨어서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증기간 이제 내용을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뭐 일이 좀 바빠서 일단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받고 보니까 이렇게 라벨지가 뜯겨지지도 않았죠. 뭐 침수 흔적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라벨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뭐 다른 자연적으로 어떤 불량이 나게 되면 보증이 되죠. AS 처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물론 새 제품을 주진 않겠지만 리퍼 제품을 해서 공장에서 다시 재생을 하든지 어떤 다른 이제 불량품들을 수리를 해서 이렇게 그런 제품으로 해서 기능상에 문제 없는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죠. 근데 얘를 제거를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얘가 손상되거나 하면 일단 무상 보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물론 이 스티커가 뭐 파손이 안 된다고 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이제 파손이 되게 되면 고객 과실로 처리가 돼서 비용이 발생되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객님들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로. 그러니까 이제 뭐 빨리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워런티를 포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판단은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없지만은 뭐 포기하신다고 하시면 저야 뭐 뜯어서 수리를 해드리면 돼요. 근데 뭐 얘를 붙였을 때 정상 작동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이제 또 머리가 아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한여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과실로 이제 서비스 센터에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한여로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 있죠. 얘는 이제 1080이에요. 갤럭시사에서 나온 1080인데 이거는 이제 채굴장에서 저희 쪽에 대량으로 이제 접수가 됐어요. 제가 채굴장 그래픽 카드는 수리를 잘 안 해드리거든요. 안 해드리는데 이분은 이전부터 거래를 조금 해왔던 분이라서 뭐 판매할 것도 아니고 직접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채굴 하시는 분이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조금 암울하죠. 근데 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수리를 해서 쓰신다고 하셔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 기간이지만은 보증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열어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채굴기가 물에 빠진 건 아니고요. 채굴기 뒤쪽에 이제 여름에 강한 이제 에어컨 바람이 가동되다 보니까 안에는 이제 온도가 뜨겁고 뒤쪽에 찬바람이 닿는 부위 쪽, 이제 성해가 발생하겠죠. 성해가 발생하고 이제 먼지가 많이 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침수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량이 들어온 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점검해서 수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됩니다. 보증 기간이다 하지만 이거는 아예 거부를 할 거예요. 수리 거부. 수리 거부를 당하고 이거는 이런 이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저희 업체나 또는 다른 그래픽 카드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업체 쪽으로 예를 하셔서 세척 과정과 뭐 건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불량 소자들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이제 교체를 하죠. 교체를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리가 진행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처음에 살 때 아마 얘가 1080 Ti에 메모리가 11G 모델일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살 때 한 14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예, 갤럭시의 GTX 1080 11G짜리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세척과 이런 이제 건조 과정, 진행 과정을 지나서 수리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수리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바다 쪽에 뭐 배에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침수가 굉장히 완전 염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식이 다 돼서 오신 분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식센터에서도 AS 거부를 당하시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제 사설 수리점으로 가서 버리는 셈 치면서 이제 수리를 한번 의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런 거는 이제 고쳐도 판매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는 이제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저도 1070 이런 모델은 수리가 처음이죠. 보증이 다 되기 때문에 보증센터에서 어떻게든 간에 얘기를 하시고 수리를 진행하셨을 텐데, 얘는 뭐 판매는 제가 많이 했지만은 직접 열어서 뭐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서, 일단 워런티는 포기를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열어서 이탈된 소자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패턴을 좀 까서 복구하는 작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제 떼면 이제 워런티가 깨지겠죠. 얘를 칼로 뭐 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험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뚫어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증은 날라간 거예요. 뭐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뭐 컴퓨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보증센터 쪽으로 의뢰를 하셔서 수리를 하셔야 돼요. 예, 새 노트북을 구매하시고 안에 뭐 SSD라든지 또는 뭐 메모리 업그레이드 때문에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안 해드립니다. 이제 새 SSD 정설이라든지 뭐 기타 뭐 점검 이유상으로 뚜껑을 열게 되면 뭐 어떤 라벨지가 떨어지겠죠. 그래 되면 이제 보증이 또 2차적인 다른 문제 때문에 AS가 걸리더라도 보증이 안 됩니다. 자, 뒤에는 지금 다 풀었고요. 얘도 지금 얘를 수리해서 뭐 사용 가능하겠죠.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데 보증기간 내에 만약에 핵심 이제 GPU가 사망한다든지 뭐 기타 뭐 메모리들이 사망해 버리면 얘는 이제 보증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 안쪽에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솔더링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패턴이 다 날아가 버렸죠. 패턴을 조금 까서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쪽이라고 하셨거든요. 보조 전원부 쪽.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프로스라고 돼 있어요. 기판에. 프로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띠가 없는 곳이 프로스예요. 근데 간혹 이게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주변의 콘덴서들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프로스가 지금 프로스 맞게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 특정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를 해놓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변 소자들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안쪽에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쿨러 상단 쪽도 다 풀어야 되겠네요. 저도 처음 분해하는 모델이라서 다 고만고만하죠. 그래픽카드들이. 분해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인두 작업을 조금만 할 줄 아시면 이탈된 부품들은 쉽게 분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배선을 이렇게 다 잡아놨네요. 집어서. 자,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얘가 이렇게 솔더링 되어 있던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에 요 통째로 이동을 해서 여기 패턴을 약간 이제 벗겨내야 되겠죠. 코팅된 부분 벗겨내고 솔더링을 하고요.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뭐 어렵지 않죠. 납땜을 기존에 있는 납을 약간 제거를 하고 붙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쿨러를 조금 청소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자리를 옮겨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납땜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대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얘죠. 얘가 지금 붙어 있다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 패턴을 보면 이렇게 패턴이 보이죠? 밑에 부분 쪽이 떨어져 나갔겠네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이 플러스 라인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라인. 지금 패턴이 없기 때문에 이 앞쪽을 조금 벗겨내서 이 케이블 본드를, 이게 지금 아마 본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UV 본드로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은데, 얘를 조금 잘라내고 가공을 좀 해서 납땜을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딱딱하게 붙어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좀 앞에 좀 까주면 되겠죠? 까서 납을 한번 묻혀야 돼요. 납땜이야 뭐 다 아실 테고, 이런 간단한 거는 납땜을 조금 할 줄 아시면 직접 하셔도 돼요. 이걸 좀 까내야 되겠죠? 자, 얘도 납땜은 다 됐는데요. 얘도 납땜 부위가 옆에 이제 플라틱 사출되어 있는 보조 전원 쪽하고 너무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어서 인두위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접점만 이루어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들리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컨덴서 역할은 잘 하게끔 그렇게 붙여드렸어요. 뭐 기계가 이제 SMT 장비가 탁 찍어내는 것처럼은 얘는 지금 하려면 뭐 얘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얘도 다 떼내고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납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이렇게 작으면 작업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컨덴서 납땜까지 끝났고요. 다른 기능상의 문제는 없겠죠. 다시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컨덴서와 여기 LED
들어가는 거 지금 솔더링을 다 했습니다. 뭐 이거 수리 간단하죠. 근데 여기 공간이 잘 안 나와서 조금 납땜을 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자, 이제 방열판을 달고 또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얘도 지금 마지막 여기 세척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얘도 그냥 펑덩 지금 3개가 절여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서 좀 더 숙성이 되고 나면 초음파 세척기를 가동시키고 깨끗하게 세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건조를 또 해요. 급하게 건조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에이징 테스트를 하고 통과된 제품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최종 조립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건조만 마친 상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PU 칩셋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히팅 작업과 또는 이제 히팅 작업해서 안 되면 칩이 채굴을 많이 한 그래픽이기 때문에 칩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요 의뢰하신 분하고 통화를 해서 다른 부품 쪽, 그러니까 뭐 이 패턴이 완전 전소된 그런 부품 쪽에서 이제 GPU를 떼내서 뭐 리워크 작업하는 것까지. 이건 볼랍이 쭉 보이죠? 이렇게 해서 뭐 BGA 작업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얘는 지금 이제 세척하고 이런 이제 불량소자류들 어느 정도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1시간 24분 동안 돌리고 있고, 이렇게 과한 그래픽 줬다가 좀 낮은 그래픽 줬다가 이제 온도부터 시작해서 다 점검하고 있죠. 지금 뭐 이건 그렇고, 얘는 끄고요. 수리 진행한 그래픽카드를 꽂아 보도록 할게요. 플로가 상당히 커서 굉장히 무거워요. 자, LED 불이 들어와주고 테스트를 했을 때 팬이 잘 돌고 뭐 화면 잘 들어오면 정상이겠죠. 자, 전원 한번 켜볼게요. 네. 잠깐 화면을 일단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케이블이 걸렸죠. 제가 이 케이블 뒷정리를 안 한 것 같네요. 케이블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꽂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다시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팬들이 돌고 있어서 소음은 시끄럽고요. 화면 떴죠. 얘는 지금 소음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불도 잘 들어오죠. 불도 잘 들어오고, 쿨러는 아마 온도가 뭐 드라이브 잡히고 나면 멈출 거예요. 이렇게 멈추죠. 네, 이 드라이브를 잡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 잡히고 나면 제가 간단한 에이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은 잘 절여지고 있죠. 일단 세척은 얘들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4장 1080ti 4장이 들어가서 세척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온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담가 놓도록 하고요. 자, 이제 드라이브가 다 잡혔고요.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070 올라와 있죠. 네, 간단하게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쿨러가 정상적으로 도는지도 봐야 되니까. 네, 정보는 정상적으로 다 물고 오고 있어요. 현재 25도죠. 이게 아마 60도 가까이, 65도나 60도 가까이 돼야 팬이 돌 거예요. 이걸 한번 시켜볼게요. 사무실 온도가 굉장히 추워서 팬이 돌지는 모르겠네요. 얘가 팬 성능이 워낙 좋은 놈들이라서 이게 밑에 공랭 라디에이터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갈 거예요. 지금 44도죠.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죠. 팬이. 온도가 슬슬 올라가고 있을 텐데 좀 테스트를 해보고 팬이 돌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LED라든지 이런 건 다 정상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조립하실 때 정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립도 마찬가지, 청소도 마찬가지. 청소하시다가 보통은 좀 파손을 많이 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이제 보증기간 내에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면 무상 보증기간이라도 비용 청구는 당연히 됩니다. 보증센터에서 비용 청구가 되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거 불량 나는 것까지 워런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수리를 요청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조립과 이제 팬이 돌죠. 63도, 62도 정도 되니까 팬이 도네.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싼 그래픽 카드들은 항상 신중하게 조심히 다루셔야 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막 그래픽카드 회로도를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뭐 최신 그래픽카드 이런 거는 뭐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회로도가 뭐 있어도 수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고요. 회로도가 없지만 기본적인 이제 전원부 쪽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수리가 될 것 같으면 진행이 되고요. 완전히 뭐 몇 박 며칠씩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수리기들은 거의 요즘에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또 이제 시간 투자 대비 기술 투자 대비 인건비가 많이 안 빠지죠. 요즘에는 이제 또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 상태고요. 요분도 이제 그래픽카드 맡기셨는데 뭐 간단한 수리였죠. 이분은 그냥 뭐 납땜 처리로 해서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상 보증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죠. 이분은 이제 다른 게 고장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사설 업체로 보내셔야 될 거예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또 도와드리겠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건 또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찾으셔서 수리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고장 안 나고 잘 쓰셔야 되겠죠.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혹시 뭐 또 시간이 나고 편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1070 콘덴사랑 그 다음에 이제 LED 쪽 패턴 파손된 거 납땜 수리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